네, 안녕하세요. 넝쿨북TV입니다. 요즘 오래된 아파트들, 재건축을 하네, 리모델링을 하네, 참 말 많고, 탈이 많은 단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친구들도, 우리 아파트 리모델링 한다더라. 근데 재건축을 원하는 사람들이 반대가 엄청 심하다더라.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무엇인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표로 정리를 하고 가볍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 가볍게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재건축이라는 거는 기반 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곳의 주거 환경 개선과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교통이나 학교, 문화, 체육시설, 수도, 가스 등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인프라가 모두 갖춰진 동네인데 우리가 사는 집이 너무 오래돼서 낡았다. 더 살면 좀 안전에 위험이 있을 것 같으니까 다 부수고 새로 짓자라는 것입니다. 리모델링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는 집이 안전에 위험은 없으나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기능적인 향상, 구조라던가 미관, 환경 등 이런 것들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과는 달리 다 때려 부수진 않고 기존의 골조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대수선 또는 일부를 중축, 개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재건축은 싹 다 부수고 새로 짓는 거고 리모델링은 골조는 유지하고 새로 짓는 거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럼 재건축과 리모델링 아파트의 전후 사진을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는 재건축된 가락동 헬리오시티의 아파트의 전후 사진인데요. 좌측 전에 비해서 오른쪽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른 세상이 돼버렸냐? 싹 다 밀어버렸으니까. 싹 다 밀어버리고 새로 지은 아파트이기 때문이죠. 리모델링된 당산 쌍용 이가 클래식을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보면 리모델링 전 좌측 사진의 경우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디귿자 구조로 되어 있던 단지였는데 리모델링 후에도 이렇게 지금 잘못했죠.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그 리모델링 후에도 이런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과는 달리 구조와 층고의 한계를 넘기는 어려운 사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표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차이점을 알아볼까요? 재건축은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적용을 받고 있고요. 조합 설립을 위해서 재건축은 4분의 3 이상, 리모델링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율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렇게 동의율로 찬성파와 반대파가 표싸움을 거쳐서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재건축은 30년 이상 된 아파트, 리모델링은 15년 이상 된 아파트. 재건축은 30년 이상 된 아파트부터 가능하니까 완전 녹물은 기본으로 나와야 되고요. 주차 문제로 고생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가 심각한 단지들은 화단을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쓰는 단지들도 있는 상황이니까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이런 수도 문제와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런데 정부 규제가 심해지면서 이제는 40년 연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재건축은 오래 기다린 만큼 완전히 헐고 새로 짓기 때문에 원하는 구조 설계 등이 자유롭게 가능하고 완전 딴 세상이 되는 거라서 프리미엄도 굉장히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재건축의 경우 이제 안전진단 등급은 최소 D등급, 2등급은 나와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그 안전진단 등급을 한번 표로 먼저 볼까요? 자, A에서 E까지 이렇게 5가지의 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A가 가장 안전하다는 거고요. D등급이 가장 안 좋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2로 가면. 이렇게 A등급에서 C등급까지는 안전상에 큰 문제는 없다. 그런데 D등급, 2등급에는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D등급의 같은 경우는 조건부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고요. 2등급은 재건축이 가능한 그런 안전 등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재건축은 D등급, 2등급을 받아야 되고요. 이런 재건축 같은 경우 사업 기간은 기본적으로 한 8에서 10년 정도 뭐 걸린다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뭐 더 걸리죠. 재건축은 특히나 뭐 국가의 규제가 좀 심하죠. 뭐 제초안도 내야 되고 임대주택도 넣어야 되고 기부 체납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조합원들은 뭐 임대주택 뭐 만들고 싶겠어요? 기부 체납하고 싶겠어요? 제초안 하고 싶겠어요? 그럼에도 해야 되는 이유가 왜, 뭐 때문에 그런 걸까요? 바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법정 용적률이 지금 뭐 서울시 3종 일반이 250%면 최대 300%까지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그만큼 세대수 늘리고 일반 분양 늘려서 조합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고 그만큼 사업성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사업 기간이 뭐 한 2에서 3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는데 역시나 뭐 실제로는 좀 더 걸리죠. 안전진단 등급의 경우는 뭐 B등급, C등급은 나와야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고요. 리모델링의 장점 뭡니까? 임대주택 안 넣어도 되고 기부 체납 안 해도 되고 제초안이 없다는 또 장점이 있죠. 그리고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재활용할 수 있으니까 환경적으로도 좋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공기도 단축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기본 그 골격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확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큰 단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리모델링 같은 경우도 조합원의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일반 분양을 하게 되는데요. 뭐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로 세대수 증가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리모델링은 다 좋은 것 같긴 한데 완전한 신축은 아니란 말이죠. 기존 골조를 그대로 가져가니까 구조도 그렇고 층고도 그렇고 새로 짓는 것만큼의 완성도가 나오기엔 좀 어렵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신축과 비교했을 때 시세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각각의 장점과 단점들, 그리고 용적률, 건폐율, 대지 지분, 뭐 구조, 뭐 사업기간, 분담금, 뭐 사업성, 기회비용 등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조합원들 간의 의견차로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진행이 지지부진한 단지들이 상당히 많죠. 이게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참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음에는 재건축과 리모델링 몇몇 단지들 한번 예로 들어서 성공 사례, 실패 사례를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다음 내용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